탐색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실전에 적용하는 사람마다 이제 각자 방식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원칙이랄까 그런 팁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탐색적 분석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전반적인 패턴을 빨리 파악하는 초기 단계의 작업이라는 거죠. 실전 EDA에서 실전의 탐색적 분석에서는 예쁜지 아닌지는 결과물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기 EDA에서는 분석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뭘 잘 꾸민다든지 보고용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뒤로 미뤄야 되는 게 오히려 목적에 부합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패턴을 극명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특히 이제 R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베이스 R을 쓰는 겁니다. 좋은 패키지들이 많아요.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R에서는 우리가 ggplot2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쁘고 그 다음에 잘 정리된 형태의 모습으로 쉽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더 설치를 하고 그 패키지를 로딩을 해야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는 거죠. 이때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플롯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플롯이지만 이 플롯으로 전반적인 패턴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특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스캐터 플롯입니다. 두 축을 이용하는 거죠. 이 두 축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두 축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변수가 꼭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이제 차원을 증가시켜서 제3의 차원을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색깔을 추가하는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핸디하다는 거죠. 빠르게 그리고 기능적인 많은 부분을 손을 대지 않고 바로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데이터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수십 개 또는 심지어는 수백 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탐색적인 목적에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모든 변수들을 처음부터 일일이 모든 조합을 다 비교를 하는 건 시간 대비 효율적이지 않겠죠. 결국 핵심 변수에 집중을 해서 특히 이제 이 경우는 타겟이 없는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변수들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지만 만약 타겟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랜덤 포레스트나 디시전 트리 같은 방법들을 10분 활용을 합니다.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는 꼭 중요하다기보다도 이제 분류 형태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류에 이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된 상대적인 중요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중요도가 아니라도 상대적인 변수 간의 중요도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mpty cast다 그러면 여기 weight하고 displacement 같은 가장 영향도가 큰 변수들을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는 변수들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이게 이제 최종적인 예측 모델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변수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거냐, 먼저 검토할 거냐, 어떤 조합을 이걸 찾아내기 위한 용도로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특히 이제 플롯이나 스캐터 플롯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전반적인 패턴을 찾는 과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한정된 변수들을 먼저 고른 다음에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교차로 돌려가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한 장의 그림 안에서
옆으로 비교를 해보는 게 상당히 유용한 작업이 됩니다. R에서 같은 경우는 파 옵션을 이용을 해서 MFlow를 최대 3개까지, 그러니까 이제 변수를 우리가 동시에 3개를 봐야 된다 그러면 3개 정도까지를 살펴보면 큰 윤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3개가 넘어가서 5개, 6개까지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복잡해져서 한 장의 그림으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이 그거를 이해하고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개의 변수 이상을 한 차트에다가 비교 용도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죠. 자, 간단하게 이 3가지, 베이스 R, 그 다음에 핵심 변수를 먼저 고른 다음에 탐색적 분석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3번째, 한 장 안에 모든 그림들을, 제한된 변수들을 옆으로 비교 가능하게끔 구성을 한다. 이 3가지 팁만 실전에서는, 특히 이제 제한된 시간에 많은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3가지 팁만 잘 활용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기존에 분석하시던 방법보다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분석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